가끔 헤드라인 뉴스만 보고 와, 이 회사 대박인데?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케이스, 프리캐스트라는 회사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프리캐스트라는 회사의 주가인데요. 1년 전 최고점은 33달러였는데 지금은 어떠냐? 최근에는 1.6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정말 아찔한 하락이죠? 거의 90%가 넘게 폭락한 건데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주식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오늘 저희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왜 혹했는지 겉으로 보이는 매력적인 모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꽤 괜찮은 스트리밍 회사처럼 보였거든요. 바로 이 뉴스 때문이었어요. 2026년 4월 23일에 프리캐스트가 다이렉TV 멀티패밀리랑 전국 유통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당연히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하루 만에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아니 근데 다이렉TV랑 계약도 하고 대체 뭘 하는 회사일까요? 프리캐스트가 스스로 설명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스트리밍 통합 플랫폼이에요. 요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너무 많잖아요. 이걸 스마트 가이드라는 자기네 제품으로 하나로 모아서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일반 소비자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고객을 가진 파트너사들한테 이 플랫폼을 빌려주는 B2B2C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수백 개 채널이랑 앱을 다 모았고 구독자도 거의 100만 명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큰 그림은 우리가 스트리밍계의 허브가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그럴듯한 설명만 들으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숫자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까보면 진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지난 1년 동안 이 회사가 번 돈,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였을까요? 고작 62만 8천 달러입니다. 100만 구독자를 가졌다는 회사의 매출이라고 하기엔 글쎄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손실은요? 2025년에만 순손실이 무려 1,410만 달러가 넘습니다. 번 돈보다 쓴 돈이 20배가 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적자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회사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쌓인 적자, 즉 누적 적자가 2억 달러가 넘어요. 그냥 계속해서 돈을 까먹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나옵니다. 이 회사가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의심된다는 이 경고, 이게 무슨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나온 게 아니에요. 회사 스스로 고용한 회계감사인이 공식 문서에 적어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 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회계사가 도장을 찍어준 셈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아니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계속 돈을 잃는데 회사가 어떻게 아직도 안 망하고 버티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신용 한도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돈 필요할 때마다 투자자한테 주식을 팔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예요. 최대 5천만 달러까지 쓸 수 있죠. 물론 돈은 생기겠지만 그때마다 새 주식이 찍혀 나오니까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는 계속 떨어지겠죠? 두 번째는 주식 워런트를 엄청나게 발행하는 겁니다. 이건 미래의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쿠폰 같은 건데요. 이걸 투자자들한테 뿌려서 미리 돈을 땡겨오는 거죠. 이것도 결국 미래의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5천만 달러짜리 주식 마이너스 통장 ELOC, 계속 뿌려대는 주식 매수 쿠폰, 워런트, 심지어 CEO가 관리하는 회사에서 돈을 빌려오기까지 이런 방식들로 겨우겨우 현금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 풀릴 주식이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걸 잠재적 매도 물량이라고 하는데 기존 주주들한테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거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껍질을 벗겨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는 누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을까요? 바로 의결권의 비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프리캐스트는 주식이 두 종류예요. 이걸 이중 클래스 구조라고 하는데요. 일반 주주들이 갖는 클래스 A 주식은 한 주당 투표권이 한 표인데 여기 클래스 B 주식은 한 주당 무려
15표의 힘을 가집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세요. 창업자이자 CEO인 윌리엄 모블리 주니어가 혼자서 전체 의결권의 75.6%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주주들이 힘을 합쳐도 20%가 안 돼요. 사실상 CEO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나스닥에서는 프리캐스트를 지배기업으로 분류합니다. 한 사람이 의결권의 50% 이상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배기업이 되면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회이사로 채워야 한다는 같은 몇몇 중요한 규칙을 안 지켜도 되거든요. 결국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장치가 그만큼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저희가 파헤친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림이 보일까요?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겉으로 보이는 뉴스 너머에 숨겨진 함정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회계감사인의 계속 기업 경고. 이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끊임없는 자금 조달 때문에 내 주식 가치가 계속 희석될 위험. CEO 한 사람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지배 구조. 그리고 심지어 자본이 마이너스라서 나스닥에서 쫓겨날 위험까지. 정말 만만치 않죠?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한번 터지는 뉴스에 주가가 반짝 오를 수 있다는 그 기대감 하나만 보고 방금 우리가 본 이 모든 근본적인 위험들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주식을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